성질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의 성질. 여기까지가 중간고사야. 자, 체크해놔. 중간고사. 아 이렇게 근데 성의가 없죠. 중간고사. 여기까지. 그치. 중간고사. 용의 성질까지입니다. 자, 여기 체크해놓고. 아무데나 앉으세요. 왜? 이렇게 그거야. 거기 앉으면 돼. 아 이거 뭔가 성의가 없어. 앞에 앉으려면 앞에 앉고. 앞에 앉으면 해지지 않다고 머리카락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부터 열화학 반응식이야. 자,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에너지죠, 에너지. 화학 반응의 에너지에 대한 얘기예요. 에너지에 대한 얘기. 뭐 자세한 내용은 저번에 하면서 했으니까 자, 동영상을 보시고 자, 선생님 유튜브 보시고 그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시다. 자, 뭐 알다시피 자, 양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원래 기존 교과 과정에 2학년 때 하던 내용을 한 학기에 다 끝냈습니다. 자, 지금은 3학년 때 하는 내용을 한 학기에 또 다 끝내야 돼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일일이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설명을 하면은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만 할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시험에 나올 내용만 체크할게요. 자, 오케이. 대기압. 자, 대기압이 기압이 뭐죠? 기압이 뭐죠? 기체가 이제 표면에 적용한 힘. 그렇죠. 기체나 액체, 유체죠. 자, 유체. 여러 가지 입자가 작용하는 유체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기압은 어떻게 계산하죠? P는 A분의 F. A분의 F.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죠? 그래서 뉴턴 퍼 미터의 제곱 또는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최초로 이제 기압을 잰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까? 토리첼리예요. 토리첼리. 자, 토리첼리가 이제 기압을 쟀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 수은을 가득 담고 이 수은이 담은 이 기둥을 딱 세웠어요. 세우면 이제 가득 찼던 수은이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얼마까지만 내려가더라? 자, 요 높이가 760mm까지만 내려가더라. 이거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1번 문제예요. 자, 이거 뭐예요? 자, 여기를 딱 보는 거야. 여기를 경계를 딱 잡는 거야. 요 밑엔 다 수은이니까, 그지? 자, 요 수은 표면에서부터 760mm, 76cm죠. 자, 76cm에 해당하는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과 여기 있는 공기가 이 표면을 누르는 힘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이상 안 내려온다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뭐야? 760mm에 해당하는 수은은 뭐랑 같다? 1기압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1기압에 해당하는 압력과 같다라는 게 여기 있죠. 여기 첫 번째네요. 자,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날 겁니다. 이따가 더 많이 나올 거지만 자, 개념을 볼게요. 자, 어떻게 해? 여기를 딱 잘라야 돼요. 여기를 딱 잘라서 여기서 누르는 힘과 여기서 누르는 힘을 비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이 높이가 76cm 차이가 났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1기압. 자, 1기압이라는 얘기죠. 대기압. 자, 여기를 누르는 힘이 지금 얼마예요? 1기압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이 얼마예요? 1기압이죠. 자, 그럼 여기는 기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공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만약에 기체가 있으면 얘를 밀었을 거잖아. 그러면 이 76cm가 안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얘가 76cm가 아니라 얘 높이가 38cm였어. 38cm. 그럼 무슨 얘기죠? 저기 기체 안에 1기압만큼이 있는 거 아닌가? 자, 38cm 이제 비율 계산이야. 76이 1기압이야. 0.5. 38cm는 뭐야? 0.5기압이잖아. 절반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누르는 게 뭐야? 0.5기압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1기압이 눌러. 근데 안 움직인대. 그럼 기체가 0.5기압을 추가로 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맞아요? 1.5. 뭐가? 다시 반대로 올라온 거면 1.5인 거 아니에요? 다시. 자,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자,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 요 밑엔 수은이 똑같이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따진다는 거야. 그지? 여기서 양쪽에서 미는 힘을 따지는 거야. 자, 여기에 오른쪽에서 미는 힘이 얼마야? 1기압이야. 왜? 대기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죠? 대기가. 자, 왼쪽에서 요만큼의 높이가 얼마나 그랬어요? 38cm라고 했죠. 그죠? 요만큼의 수은이 누르는 기압이 얼마야? 0.5기압.
자, 얘가 0.5기압이니까 뭐다? 1기압인데 얘 0.5야. 힘이 약하잖아. 그럼 누군가가 뭐야? 0.5기압만큼 더 추가로 누르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림이 아니었어. 아, 그러니까 요 기체가 뭐인 거야? 아, 이 기체 압력이 0.5기압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많이 가네, 실패야. 그런 줄 알았는데. 오케이. 됐죠? 그림인 줄 알았어. 이해했어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옆에 거 또 해볼게요. 옆에 거. 자, 이게 여러분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화학 1번 문제 이렇게 날 거예요. 요거 해석하는 거 날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요번에 해볼게. 자, 여기에 이제 수음기둥, 요 수음기둥이 152cm야. 자, 요 수음기둥의 높이가 152cm야. 자, 요 기체 압력은 얼마일까? 거의 3기압? 자, 어떻게 한다? 자, 같은 높이를 먼저 설정을 해요. 예. 자, 그럼 대기가 누르는 압력. 일단 얘가 누르는 압력이 1기압이야. 대기니까. 열려있는 거 확인하고 오죠? 열려있으면 1기압이야 무조건. 자, 그럼 얘가 152cm야. 그럼 76cm의 2배네. 네. 비율 계산이야. 그럼 얘가 2기압이네. 네. 오케이. 대기가 1기압을 밀고 순이 2기압을 밀어. 그럼 얘는 얼마? 3기압에 누군가 밀어줘야 돼. 그럼 기체밖에 없네. 기체가 3기압이라네. 알겠어요? 예. 오케이. 요렇게 푸는 거예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 보일의 법칙이 보일의 법칙. 자, 보일의 법칙이 뭐죠? 보일의 법칙. 자, 기체는 뭘로 양을 측정하는 게 제일 편해요? 부피예요. 자, 뭐냐면 여기 피스톤이 있죠, 피스톤. 자, 피스톤이 있고, 자, 여기 있는 요 기체가 차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실린더라고 해요. 실린더. 여기 왔다 갔다 움직이는 얘를 뭐라고 한다고? 피스톤이라고 해요. 피스톤. 자, 이 피스톤. 자, 피스톤은 언제까지 움직여요? 같을 때까지. 안쪽에서 누르는 압력과 바깥쪽에서 누르는 압력이 같을 때까지 움직여요. 오케이.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압력이 무조건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실린더 안에 기체 이렇게 따집니다. 자, 그러면 외부와 노출돼 있으면 얘는 무조건 1기압이라고. 대기가 1기압이니까. 그지?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안에 있는 부피는 뭐야? 요 눈금으로 잴 수가 있잖아. 그래서 기체는 뭘 측정하기 제일 쉽냐? 부피가 제일 쉬워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일의 법칙. 자, 압력. 자, 압력이 뭐냐면 외부의 압력이야.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야. 자,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누르면 뭐야? 줄어들잖아. 그렇지? 그래서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압력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수학적으로 하면 자, 부피는 자, 어떤 비례상수 곱하기 P분의 1이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러므로 P 곱하기 V는 어떤 일정한 상수값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자, 얘가 1기압일 때 1리터야. 2기압일 때는 어떻게 돼? 2기압일 때는 0.5가 되는 거지. 그지? P2, V2는 무조건 뭐야? 똑같은 상수값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수식인 거예요. 알겠어요? 됐어요. 자, 이게 보일 법칙. 자, 당연히 압력과 부피 사이 관계를 보려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지? 나머지 온도, 양 이런 건 다 똑같아야 돼요. 자, J자간 실험을 볼게요. 자, 우리가 해석했던 거 그대로 보일의 J자간 실험. 자, 여기 몇 기압이에요? 1기압이에요. 그죠? 왜? 여기 뚫려있잖아. 이걸 봐야 돼. 뚫려있네? 대기에 노출되어 있으면 1기압이에요. 대기압. 자, 얘랑 높이가 똑같죠? 그러면 이 기체 압력 몇 기압이에요? 1기압이에요. 자, 얘의 부피를 10이라고 할게요. 부피가 10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뭘 했어요? 수은기둥을 담았어요. 자, 수은을 더 집어넣었어요. 수은을 더 집어넣어서 얘를 얼마 만들었다? 76cm를 만들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의 압력이 얼마예요? 엎드려. 2기압이죠. 대기가 1 누르고 수은기둥이 1 누르잖아. 대기가 1 누르고 수은기둥이 1 누르면 합쳐서 2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는 2기압이에요. 자, 그럼 이 기체의 압력 몇 기압이야? 2기압이야. 자, 2기압일 때 이 부피를 재보니까 얼마더라? 76. 얘가 10이라고 그랬잖아 처음에. 부피는 5라고 해야지, 그지? 기체 부피니까. 자, 알아듣는 거야 지금? 네, 알아듣고 있죠? 잘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보일 법칙 뭐다?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거죠. 반비례 그래프 알죠? 자, 요렇게 V는 P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하면 반비례라는 의미예요. 자, 수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결론 P1, V1은 P2, V2다. 자, 뭐와 뭐의 곱은?
자, 얘와 얘의 곱은 얘와 얘의 곱과 같고 얘와 얘의 곱과 무조건 같다는 거죠. 그죠? 같다는 겁니다. 편지 앞에요. 편지. 아유, 그거 건드리면 안 돼. 카메라. 건드리면 안 돼. 저 맞춰놓은 거라서. 맞을 것 같아, 앞에 가면. 아니, 내가 언제 때렸다 그래. 됐죠? 자, 예제. 자, 요렇게 하면 돼요. 요런 식으로 의미 딱 알고, 자, 개념, 수식 해석할 수 있고, 예제 딱 풀리면은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마세요.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돼요. 20도씨 일기압 실린더 산소 10리터. 실린더 뭔지 알죠, 그죠? 네. 자, 실린더에 10리터가 들어있다. 실린더에 압력을 가해 산소 기체의 부피가 절반이 되었다. 부피가 절반이 됐다. 그럼 몇 기압이야? 2기압. 그렇죠? 부피가 절반이 되면 압력은 2배. 오케이? 2기압. 쉽죠? 넘어갈게요. 자, 온도와 부피 사이 관계. 또 부피를 보는데, 자, 온도 사이 관계를 보는 거야. 자, 이거 무슨 법칙? 샤를 법칙. 샤를 법칙. 샤르르 법칙입니다. 자,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합니다. 자, 근데 이 온도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온도는 무슨 온도다? 절대 온도다. 그죠? 절대 온도. 자, 그냥 섭씨 온도가 아니다. 자,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의 무슨 관계다? 273. 섭씨 온도의 273. 섭씨 온도 0도씨가 몇 켈빈이야? 0도씨가 몇 켈빈이야? 0도씨는 273 켈빈이야. 오케이? 그래서 섭씨 온도에다가 270 더한 게 절대 온도예요. 그죠? 자, 그럼 내가 현재 27도씨야. 그럼 몇 켈빈이야? 300켈빈이죠. 그죠? 그런가. 27도씨는 300켈빈이야. 자, 마이너스 273도씨는 몇 켈빈이요? 0켈빈이요. 자, 마이너스 274도씨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자, 얘가 최소값이에요. 온도에는 최소값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볼게. 자, 이거는 실제로 샤를이 실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0도씨일 때 부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얘 10리터라고 할게요. 10리터. 자, 온도를 높여.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증가해. 온도를 높이면 부피 왜 증가해? 이쪽이 활발해. 이쪽 온도 활발해져. 자, 그럼 뭐가 커져? 충돌 횟수가 증가해. 그 충돌 세기도 증가해.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지. 압력이 커지면 피스톤이 대기압으로 같을 때까지 밀려나, 그지? 자, 그럼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돼? 충돌 횟수가 줄어드니까 압력이 감소해. 그래서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팽창하는 거지. 자, 그래서 봤더니만 273도씨 증가하니까 부피가 몇 배가 되더라? 0도씨에 2배가 되더라. 20리터가 되더라 이거지. 그렇죠? 자, 546도씨. 자, 이거에 2배를 하니까 뭐야? 부피의 최초 부피 3배. 자, 무슨 얘기야? 비례하더라 이거지. 단순 비례예요. 단순 비례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온도를 낮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피가 줄어들겠죠. 자, 줄어들다가 여기서부터 점선인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잘. 여기 다 실험값이에요. 자, 여기 특정 값 이상은 실험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저 정도 온도는 온도를 낮추면 기체는 액화가 됩니다. 그치? 상태 변화가 일어나서 부피를 못 재요. 자, 그래서 실제 이론값으로 얘를 이상기체, 이상적으로 얘네들이 상태 변화가 안 일어난다 라고 가정하면 마이너스 273도씨에서 뭐가 된다? 기체 부피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기체의 부피, 기체가 부피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온도가 있어서. 온도가 있으면 왜 부피가 있어요? 운동을 하기 때문이지. 운동에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이야. 그럼 마이너스 273도씨라는 의미가 뭐죠? 운동이 없다. 운동이 정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온도는 뭐야? 속도라는 거야. 그렇죠? 기체 분자의 속도야. 자, 속도가 제로, 속도가 멈춘 것보다 더 느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온도에 최소값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샤렐의 법칙, y는 ax 플러스 b를 한 거죠, 그죠? y는 ax 플러스 b를 하면 요 수식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런 도시 온도라면 이렇게 복잡하니까 뭐, 자, 여기 있는 y축을 뭐로? 마이너스 273으로 딱 옮기면 그게 켈빈 온도죠, 그죠? 그러면 단순 비례 값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단순 비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부피는 온도에 단순 비례한다. 우리는 KT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 T1분의 V1. 자, 여기 있는 아래 첨자는 뭘 의미해요? 뭐 아까 뭐 P1 V1, P2 V2 막 이렇게 했잖아. 이게 뭐예요? 아래 첨자. 첫 번째 상황에서. 그렇죠? 첫 번째 상황 어떤 상태예요.
자, 1번 상태에서의 온도와 부피의 비율값은 2번 상태에서 온도의 부피의 비율값은 같다는 거예요. 그죠? 같다는 거야. 2번 상태. 요런 거예요. 그죠? 각각의 상태에서. 오케이. 그쵸? 처음 상태, 나중 상태, 뭐 3번 상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요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식에서 모르는 어떤 뭐 개념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무조건. 0도씨 1기압 산소 기체 부피가 22.4리터였어요. T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44.8. 자, 부피가 몇 배가 됐어요? 두 배. 2배가 됐어요. 그럼 온도 몇 배가 돼야 돼요? 73 더해줘야 돼. 그쵸. 2배가 돼야 돼. 근데 켈빈 온도의 2배가 돼야 돼요. 그치? 자, 0도씨가 몇 켈빈이야? 273이죠. 자, 이거의 2배가 얼마야? 540. 546켈빈이야. 그게 몇 도야? 273도씨죠. 그죠? 자, 이렇게 환산해서 다시 도시로 바꿔야 돼요. 그죠? 환산해서 다시 도시로 바꿔야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죠? 기체 양과 부피의 관계. 양. 자, 양에 대한 거는 누구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은 화학 완할 때 했죠. 그렇죠? 아보가드로 법칙. 자,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는 거야. 그죠? 당연히 비례하겠지. 양이 2배야. 그럼 부피가 2배겠지. 그죠? 양이 2배면 부피가 2배입니다. 자,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면 돼요? 비례한다. 그럼 얘는 V는 어떤 비례상수 K 곱하기 N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면 됐습니다. 자,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다 배웠어. 기체에 관련된 부피, 압력, 온도, 몰수에 대한 관계야. 이걸 다 합한 게 뭐예요? 자, 이거죠. 자, 부피는 뭐에? 압력에 반비례하고 몰수에 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해. 자, 이걸 이제 수식으로 만들면, 자, 기체 부피는 비례상수 K 곱하기 압력분의 몰수 곱하기 온도지, 그지? 자, 근데 우리 화학원에서 이걸 배웠어. 자, 0도씨 1기압 1몰은 얼마야? 22.4리터. 그쵸? 바로 생각나야 돼. 22.4리터. 0도씨가 273켈빈이잖아. 근데 얘를 넣어요. 그쵸? 자, 그러면 V에 22.4는 자, K 곱하기 1분의 1 곱하기 273이죠. 자, 그럼 K는 얼마야? 273분의 22.4야. 그지? 그래서 이 K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 K 값이 얼마더라? 0.082 이렇게, 그죠? 0.82 이렇게 하면 돼요. 0.082. 자, 그래서 이 K 값을 숫자로 구해놨으니까 얘를 뭐라고 하자? 우주 기체 상수라고 하자. 우주 기체 상수. 우주 기체 상수. R이라고 하자. 그래서 R이라는 상수값으로 정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체에 관련된 모든 공식, 기체 관련된 모든 공식을 하나의 식으로 만들었죠. 자, 얘를 뭐라고 해요? 이상기체 방정식. 이상방이죠.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원래 상태 방정식이 이런 거예요. 이 상태라는 게 이거예요. 상태라는 게 아까 1번 상태, 2번 상태, 3번 상태. 각각의 상태에서는 뭐다? 이 식을 무조건 성립시켜야 된다는 거지. 각각의 상태는 이 식이 무조건 성립돼야 돼.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결론이야. 결론이야. 자, 우리 지금 2개 배웠어. 뭐 배웠어? 자, 요런 요 관에다가 자, 여기다 뭐 기체 넣어서 수은 기둥 채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따지냐 배웠지, 그지? 그리고 뭐 배웠어? 피부는 노랗다 배웠어. 이게 끝이야. 그쵸? 피부는 노랗다. 이 2개 배웠어요 지금. 자, 요거의 의미. P가 뭐냐, V가 뭐냐, N이 뭐냐, R이 뭐냐, T가 뭐냐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맞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운동론. 자, 얘는 이상기체 방정식이죠. 자,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요게 뭐가 있었냐면 좀 작게 쓸게요. 이렇게. 자, 여기 L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죠? L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자, 뭘 할 거냐? 자, 어떤 질량 m이라는 기체 입자가 V의 속도로 와서 이 벽면을 때리는 힘을 구할 거예요. 자, 때리는 힘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질량 m이라는 물체가 V의 속도로 와서 이 벽면을 때려서 맞고 튀어요. 그죠? 자, 그거 관련된 힘에 대해서 여러분은 배웠어요.
어떻게 구하죠?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과 충격량이죠. 그죠? 아, 물리에서 배웠죠. I는 FT. 자, I는 FT 좋아요. I는 FT는 델타 P였죠, 그죠? 자, 이거 물리에서 다 배웠어요. 물리에서. 자, 그러니까 그죠? 물리 안 배운 사람 있죠. 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꼭 하라 그랬죠. 이과는 물리를 해야 돼요. 물리로 다 설명하기 때문에. 자, 물리로 다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요 벽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게요. 자, 요 벽면에 작용하는 힘은 T분의 I. 걸린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MV로 와서 얘 맞고 정확하게 V로 에너지가 보존돼서 다시 튀었어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예요? EMV. EMV죠. EMV. 마이너스는 이제 방향이니까 그냥 EMV라고 할게요. 크기만 따질게요. EMV. 자, 그러면 얘가 이 입자가 여기 맞고 다시 맞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다시 맞는다고요? 여기? 이 거리가 있잖아, L. 네. 다시 맞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야? 그러니까 V분의 L인데 왔다가 하니까 2L이지, 그죠? 네. 걸린 시간은 V분의 2L이야. 자, 그러면 V분의 2L분의 EMV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돼요? L분의 MV의 제곱이죠. 맞아요? 예.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압력을 구할 거예요. 이 벽면 전체가 받는 압력의 크기는 뭐라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그죠? 자, 면적은 뭐예요? L 곱하기 L이잖아. L의 제곱. 자, F는 L분의 MV의 제곱이잖아. 자, 그러면 압력은 뭐죠? L의 세제곱분의 MV의 제곱이죠. 맞아요? 자, L의 세제곱은 뭐예요? 부피죠. 부피입니다. 자, 그럼 얘를 넘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P 곱하기 V는 MV의 제곱이 돼요. 자, 압력 곱하기 부피는 뭐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NRT죠. NRT예요. 자, NRT니까 1몰. 1몰이면 어떻게? N은 어차피 1몰이니까 얘가 RT분의 자, 얘가 사실 이제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는 거죠. 그죠? 1몰이 아보가드로 개수니까, 그죠? 네. 아보가드로 수로 요 이상기체 상수를 우주기체 상수를 나누는 값을 볼츠만 상수라고 해요. KB 볼츠만 상수라고 해요. 자, 얘가 MV의 제곱이죠. 자, 어떤 느낌 들어요? 에너지. 에너지 MV의 제곱 에너지죠. 운동 2로 나누면 에너지. 에너지요. 자, 그래서 결국 2분의 1 MV의 제곱은 뭐야? 2분의 1 볼츠만 상수 곱하기 T다 이렇게 돼요. 네. 그죠? 자, 얘는 상수잖아. 얘는 근데 숫자예요. 결국 뭐야? 운동 에너지는 온도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또. 그쵸? 그래서 온도가 속도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이게 물리학적으로 풀어본 온도와 운동 에너지에 관한 관계, 이거를 기체분자 운동론이라고 해요. 기체분자의 운동은 뭐다? 온도다 이거예요. 결론. 자, 물리를 모르겠어요. 그럼 결론만 아세요. 기체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다. 선생님 왜 얘는 3이에요? 우리는 X축만 얘기했잖아. 자, 공간에서 X, Y, Z 다 하면 곱하기 3이 돼요. 그죠? 그래서 2분의 3 KT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 자,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 자,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은 뭐예요? 물리죠, 물리. 자, 이런 거는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스카이 갈 때 논술이나 이런 데 나올 수 있죠. 그죠? 논술이나. 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되세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기체상수 구하는 방법 했죠, 그죠? 1몰 273켈빈 1기압 22.4리터 얼마 나온다? 0.082. 오케이, 그렇죠? 원래 주어집니다. 상수값은 얼마나 하고 이렇게 주어져요, 원래. 자, 기체의 몰 질량 분자량 구하기. 자, 이거 별표 3개. 자, 이거는 내신에서 안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수업하면 무조건 내신에서 이걸로 돼요. 이걸로 돼요. 자, 그걸 꼭 기억하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예요. NRT예요. 자, 근데 N이 뭐죠? 몰수죠. 자, 몰수는 어떻게 구해요? 그 몰질량분의 질량이야. 그쵸? 화학 제1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몰수는 몰질량분의 질량이야. 자, 그래서 얘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PV는 몰질량 분의 질량 웨이트 W라고 쓰는 거예요. WRT. 자, 그러니까 이제 몰질량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M을 옮기면 M은 PV분의 WRT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뭐 하면 돼요? 기체 실험을 해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 온도, 질량 이걸 재면 뭘 할 수 있다? 기체의 분자량을 알 수 있다. 그죠? 기체 분자량을 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이 뭐죠? 밀도죠. 그렇죠? 얘 밀도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도 할 수 있다? P분의 밀도, DRT라고 할 수도 있다. D가 밀도죠. 맞아요? 예. 오케이, 됐습니다. 자,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니까 체크 잘 해두시고. 되죠? 이런 식으로 나요. 분자량 구하라고. 이제 값들을 쫙 주면서. 자, 값들을 쫙 줬어요. 분자량을 구하시오. 자, 27도씨로 하는 순간 뭐야? 절대 온도로 바꿔야 돼. 그죠? 27도씨로 하는 순간, 300켈빈이다. 300켈빈을 줬구나. 이렇게 봐야 돼. 자, 213 더하면 300이죠. 자, 27도씨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300켈빈이 돼야 돼요. 자, 1기압의 부피가 12.3리터인 강철 용기. 강철 용기는 부피가 안 변하는 용기예요. 그죠? 부피는 안 변합니다. 자, 기체 X의 질량, 14g. X의 분자량 구하시오. 분자량 구하시오. 그럼 뭐예요? 우리 위에 했던 거죠? 이거 하면 돼요. 선생님, 이거 따로 외우는 게 아니죠. P분의 NRT에서 이렇게 유도하면 돼요. 그죠? 외우면은 우리 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외우면 헷갈려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기준,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계속 유도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 그래서 분자량은 PV분의 WRT야. 그 다음 뭐 하면 돼? 다 집어넣으면 돼. 자, 얘가 300. 자, 얘가 300. 얘가 300이구나. 자, 그 다음에 W 14. 얘가 14구나. 자, 압력 1기압 1이구나. 자, 부피 12.3. 여기 12.3. 자, R값 주어지죠? R값 이렇게 주어집니다. 0.82. 082. 자, 이걸 계산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나와요. 자, 짜잘한 계산 또 해야 됩니다. 그죠? 화학이잖아. 화학은 짜잘한 계산 계속 나옵니다. 동시대 강경. 자, 됐습니다. 자, 다음. 이상기체 방정식. 자, 우리가 배운 PV는 NRT. 자, PV는 NRT를 자, 자, 온도는 뭐다? 온도는 기체 분자의 운동이다.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라는 거야. 그죠? 이걸로 설명하라. 라는 거 이제 뭐 기억 니은 디귿해서 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자, 요런 거죠. 자, 압력. 자, 압력이 외부 압력. 외부의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죠. 그죠?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 왜 부피가 감소해요? 누르는 힘이 더 세니까. 자, 누르는 힘이 더 세면 얘가 부피가 감소하다가 어떻게 돼요? 멈춰요. 왜 멈추냐고. 왜 멈춰요? 뭐가 똑같아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줄어들어요. 자, 얘가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이 높아져요. 왜 높아지죠? 기체로. 그렇죠. 부피가 줄어들어서 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충돌 세기가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틀려요. 충돌 횟수만 증가해요. 충돌 세기는 뭐가 관련 있어요? 온도가 관련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충돌 횟수. 그렇죠? 얘 체크하시고. 자, 기체 온도. 자, 온도. 자, 온도를 상승시켜요. 온도를 상승시키면 어떻게? 더 많이 충돌하고 더 세게 충돌해요. 그럼 압력이 증가하죠. 그러면 안쪽에 힘이 더 세니까 밀려요. 자, 밀리면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멀어지면 충돌 횟수가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증가한다. 자,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된다?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자, 그래서 더 빠르고 강하게. 자, 두 가지가 나오죠. 자주 충돌하고 강하게 충돌해요. 그죠? 그래서 증가합니다. 이렇게. 기체 양. 자, 기체 양이 많아지면 뭐야?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기체 양이 많아지면 충돌 횟수가 증가해요. 자,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압력이 증가해서 부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해석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서 별표 3개. 실제 기체. 자,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의 차이. 차이에 대한 설명. 자, 이 여고에서 자주 나왔어요. 여고에서. 이상 기체. 자, 여고에서 자주 나왔어요. 자, 진로 선생님. 자, 시끄럽고. 자, 이상 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 자, 이상 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 자, 이상 기체는 어떤 걸 이상 기체라고 해요? 이상적인 기체. 다른 거를 우리가 따질 필요 없이 가장 간단한 상태의 기체. 실제 이제 이상 기체는 뭐가 없다? 질량이 없지 않나? 질량이 아니고 부피가 없어요. 부피가 없다. 부피가 없어요. 부피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야? 인력이나 반발력, 상호작용이 없어요. 자, 인력이 없다. 완전 탄성 충돌. 그렇죠. 완전 탄성 충돌해요. 이상적인 남자.
자, 완전 탄성 충돌.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완전 탄성 충돌은 뭐냐면 충돌할 때 에너지 소모가 없다라는 거야. 그죠? 예. 그냥 완벽하게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네, 요 세 가지. 근데 실제 기체는 부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제 기체 원자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예. 원자 크기가 있으니까 얘는 있어요. 원자 크기. 원자나 분자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원자나 분자의 크기가 존재합니다. 자, 인력이나 반발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인력의 반발력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완전 탄성 충돌은 모르겠어요. 그죠? 자,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두 가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실제 기체는 차이가 있잖아. 그러면 실제 기체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는 거야. 자, 뭘 맞느냐? 조건. 일단 1몰이야. 자, 1몰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자. 이거죠. 자, PV는 NRT에서 N을 얼마 갖다 놨어? 1을 갖다 놨어. 자, 그럼 뭐야? PV는 RT가 되는 거야. 그지?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자? RT분의 PV. 자, RT분의 PV 값은 얼마야? 1이죠. 그게 뭐야? 이상기체일 때.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압축인자라고 하자. 이름을 붙였어요. 압축인자. 압축인자 Z라고 놓습니다. Z. 압축인자 Z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조금 이제 좀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면 이게 다 설명합니다. 요 Z까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볼게요. 자, 여기 있죠. 이상기체는 어떤 값을 가져야 돼요? 1을 가져야 돼요. 1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압력과 분자의 종류, 압력, 온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분자의 종류. 자, 메테인 CH4예요. 자, N2예요. H2예요. 누가 이상기체와 가장 비슷하죠? H2죠, 그죠? H2입니다. 자, CH4는 뭐야? 자, 압력이 좀 낮을 때는 자, 아래쪽으로 이상기체보다 이렇게 돼요. 이 값이 작아져요. 자, H2, N2, CH4 중에 압력이 작을 때 얘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구조 때문에. 인력 때문이에요. 얘 세 개 중에 가장 인력이 큰 게 메테인이에요. 얘는 인력 때문에 이상기체에서 벗어난 현상이 보이는 겁니다. 인력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런데 압력이 충분히 높아요. 압력이 충분히 높은 이 기체가 어떻게 해요? 짜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얘가 짜부가 되면 이제 뭘 무시할 수 없게 돼요? 분자의 크기를 무시할 수 없게 돼요. 그죠? 분자의 크기.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CH4가 분자의 크기가 크니까 이게 확실히 커지죠. 그죠? 자, 얘는 사실 뭐 때문이야? 그러니까 분자의 크기니까 반발력 때문이야. 반발력. 반발력은 뭐다? 분자의 크기 때문이야. 그죠? 이렇게 벗어난다. 요것만 체크하세요. 이렇게 벗어나는 건 인력. 얘는 반발력 때문에. 그죠? 메테인이 크잖아. 크야 크고 인력이 커요. 그래서 이런 벗어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수소는 작잖아. 작고 인력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상기체가 가장 비슷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자,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느리게 움직여요. 느리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인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쵸? 인력의 영향. 자,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이상기체와 비슷해져요. 그죠? 속도가 빨라지니까 뭐다? 입자 자체의 인력을 극복해버린다고, 쉽게. 그지?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그럼 얘도 인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자, 요 정도 체크하시고, 요 정도 알면 돼요,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만 알면 되냐? 그래서. 자, 기체 분자들이, 실제 분자들은, 어느 상황, 어떤 조건에서 이상기체 같아요? 온도가 높고 온도가 높고. 다음에 인력이 낮고 그러니까 이상기체 가장 비슷한 때가 어디야? 자, 압력. 자, 온도와 압력이 어떻게? 압력이 높아지면 이상기체가 벗어나죠, 그죠? 네. 자,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 때 이상기체 같은 조건을 나타낸다는 거야. 그럼 이제 실제 값과 해보자. 자, 실제 대기압이 몇 기압이야? P는 몇 기압이야? 1이죠. 실제 온도는 몇 도씨죠? 약 274, 25도씨니까 그죠? 298 켈빈 정도 돼요. 그죠? 자, 그럼 따져볼게요. 자, 여기 298 켈빈 여기 있죠, 그죠? 25도씨 상온이에요, 얘가. 자, 상온이고 1기압이에요. 자, 상온이고 1기압 만나는 점을 찾아보세요.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그쵸? 여기에요. 자, 메테인이든 질소든 수소든 뭐야? 1기압에서는 어디에요? 여기에요. 자, 어때요? 차이가 없다. 그죠?
상온 상하. 자, 일반적인 상환에서는 어떻다? 일반적인 상환이 충분히 온도가 높고 충분히 압력이 낮은 상황이다. 일반적인 우리의 상황은 충분히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아서 이상 기체와 차이가 없게 행동을 한다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뭐 예를 갖고 뭐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압력을 굉장히 높게 만들거나 특정 인력이 강한 분자를 쓰면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죠? 그건 보정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뭐다? 이상 기체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야.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얘를 기억하세요. 뭐 실제 분자는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을 때 이상 기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실험실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이상 기체와 같다. 오케이? 됐죠? 됐습니다. 다 적었어요? 네. 넘어갈게요. 혼합기체. 혼합기체. 이제 기체 섞는 겁니다. 이제 섞어볼게요. 자, 우리는 대기압. 대기압이라고 해요, 대기압. 자, 대기압이 몇 기압이에요? 1기압이죠. 자, 이 대기압 1기압은 뭘로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냐고요? 뭐가 1기압을 만들어요? 어떤 기체들? 이상 대기에 있는 기체들 볼게요. 자, 우리는 대기에 있는 공기가 여기를 충돌해요. 자, 그럼 제일 많이 충돌하는 게 누구예요? 질소. 왜? 질소가 제일 많잖아. 자, 그 다음에 누가 충돌해?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이산화탄소. 결국 뭐야? 우리 이 1기압이라는 것은 누가? 질소, 아르곤, 산소, 이산 얘네들이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1기압이라는 것은 사실 뭐예요? 전체 압력이야. P 토탈이라고 합니다. 토탈. 전체 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기압이라는 건 뭐야?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자, 이런 애들이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전체 압력은 질소의 압력 더하기 산소의 압력 더하기 아르곤의 압력 더하기 이산화탄소의 압력 더하기 점점점점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 전체 압력이 1기압인데 이건 사실 뭐다? 각각의 부분 압력. 자, 부분 압들의 합이 전체 합이 된다는 거다. 이걸 돌턴의 부분압 법칙이라고 합니다. 쉽죠? 부분 압력이 합해서 전체 합을 만든다는 거야. 그죠? 부분 압이 합해서 전체 합을 만든다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돌턴의 부분압 법칙. 자, P 토탈이에요. 전체 압력은 각각의 입자들의 압력의 합이다라는 겁니다. 산소 3기압, 자, 질소 2기압. 이 두 개를 섞으면 몇 기압이 된다? 5기압이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5기압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자. 여기서 자, PV는 NRT 또 나오는 겁니다. PV는 NRT. 자, 압력. 자, A 압력. 자, 어떤 전체 압력은 뭐분의? 전체 부피분의 전체 몰수 곱하기 온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A를 따져. A, 그죠? 자, A의 압력은, 자, 얘를 이루고 있는 A라는 기체의 압력은, 자, 뭐죠? A의 부피분의, 자, A의 몰수 곱하기 R 곱하기 온도예요.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얘는 전체 값이에요. 얘는 부분 값이에요. 자, 전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부분이 차지하는 부피와 어때요? 같아요. 그죠? 어떤 공간이 있어. 그러면 전체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나 A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얘와 얘는 같아요. 자, 온도도 같겠죠. 온도도 같아요. 자, 그럼 뭐도 같아요? R 값도 같죠. 그쵸? 우주 기체 상수도 같아요. 자, 그러면 압력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특정 공간에 있는 전체 압력과 부분 압은 무슨 관계에 있어요? 몰수 관계에 있어요. 몰수. 그치? 몰수가 많으면 뭐다? 더 많은 압력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구나. 자,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몰수가 중요하다. 몰수가. 그쵸? 압력과 부피는 몰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다. 자, 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자, 전체 몰수는 각각의 몰수의 합과 같죠? 자, 이렇게 각각의 몰수의 합과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어떤 A의 비율, 자, A의 몰수비, 자, 몰수의 비율, 자, 이걸 뭐라고 하자? 몰 분율이라고 하자 라고 새로운 개념을 정의했어요. 자, 이 몰수비를 몰 분율이라고 하자. 자, A의 몰 분율은
전체 몰수에서 A의 몰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걸 몰 분율, 비율이에요. 그죠? 오케이? 얘 몰 분율이라고 하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몰 분율. 자, 이렇게 만들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 이 식이 성립해요. A의 부분압은 전체 압력에서 A의 몰 분율만큼이 A의 부분압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됐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뭐라고 했냐? 자,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여러 기체의 압력이 전체 기체를 만드는데, 자, 특정 기체들은 차지하는 공간이나 온도나 다 똑같아. 그럼 무슨 차이냐만 있냐? 몰수 차이밖에 없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전체 압력 중에 어떤 특정 기체의 부분압은 몰수의 비율과 비례한다는 거야. 그치? 몰수의 비율과 비례한다. 자, 그래서 전체 압력에 자, 뭐 전체 몰수분의 B의 몰수의 비율만큼 B의 압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해보자. 그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대기압이야. 대기압. 자, 1기압이에요. 1기압. 1기압입니다. 대기압 1기압이야. 자, 근데 나는 질소의 부분압을 물어봤어. 질소의 부분압 얼마게? 오케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을 그냥 몰수비라고 할게요. 몰수비라고 할게요. 자, 질소가 몇 프로죠? 78%야. 78%. 자, 이 78%가 뭐 무슨 얘기야? 모든 기체 중에 질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0.78이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질소의 부분압이 얼마야? 0.78D야. 개시고워지는 거죠. 전체 압력 중에 얘가 차지하는 몰수 비율만큼이 얘의 기압이 된다는 거야. 그 질소가 0.78기압. 산소는 0.21기압. 그치? 얘네들이 다 합쳐서 1기압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돌턴의 부분압 법칙은 뭐야? 전체 압력에서 몰수 비율만큼이 그 입자의 부분 압력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제 풀어보면 돼요. 예제 풀 수 있으면 돼요. 예제. 자, 그림과 같이 꼭지로 연결된 두 용기에 질소 기체와 헬륨 기체를 넣었다. 질소 넣고 헬륨을 넣었어요. 자, 온도는 일정하고 서로 반응하지 않죠. 얘는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 자, 꼭지를 열었을 때,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각 기체의 부분 압력과 혼합 기체의 전체 압력을 구해 보시오. 자, 이거예요. 자, 질소가 1기압 2리터만큼 있었어요. 헬륨이 2기압 3리터만큼 있었어요. 그럼 일단 뭐가 생각나야 돼? 일단 뭐가 생각나야 돼? 피부는 노랗다야. 그죠? 기체, 압력, 부피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피부는 노랗다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0.1초 만에 이거 갖고 문제 푸는 거구나 라는 게 돼야 돼요. 이게 기체, 압력, 부피 피부는 노랗다 갖고 푸는 거구나. 자, 꼭지를 열었어. 꼭지를 열면 뭐가 변해? 기압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고 막 변할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중에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안 변해? 몰수는 안 변해. 그거랑 똑같네. 자, 우리 화학 완 할 때 했죠. 자, 용액의 혼합, 그쵸? 용액의 혼합해서 얼마만큼 비율 덜어내고 여기서 뭘 섞고 막 그러잖아. 하지만 뭐는 안 변해? 몰수. 자, 그래서 화학 전체적으로 뭐야? 입자의 개수를 추적하는 거야, 항상. 그쵸? 입자의 개수 추적해. 자, 그러면 일단 1번 상태. 자, 첫 번째 상태야. 첫 번째 상태에서 N2의 몰수는 얼마야? N2는 몰수는 RT분의 PV야, 그죠? RT. 자, RT분의 PV 얼마야? 1 곱하기 2죠? 2네. 그죠? 이만큼이야. 자, 헬륨의 몰수는 얼마예요? RT분의 6이에요. 자, 얘는 꼭지를 열어도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1번 상태야. 자, 2번 꼭지를 열었어요. 자, 오픈했어요. 꼭지를 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N2. 자, N2의 압력은 자, 그러면 질소는 꼭지를 열면 부피가 얼마가 되죠? 5리터가 되죠. 존재하는 공간 전체가 전체 부피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5분의 자, N RT가 되죠. 그쵸? 자, 근데 N은 얘는 안 변한다 그랬어.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넣어주면 되지. 넣어주면 어떻게 돼? RT가 약분돼. 온도가 변했다는 얘기 없잖아. 온도 일정하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얘는 5분의 2야. 자, 얘도 마찬가지 방법. 자, 얘 헬륨의 압력은 부피 얘도 5리터가 됐죠. 5. 자, 헬륨의 몰수 곱하기 RT가 돼요. 자, RT분의 6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RT가 약분이 돼요. 그렇죠? 그럼 얘가 5분의 6이 돼요. 자, 그래서 자, 질소의 압력은 얼마다? 0.4기압. 자, 얘는 얼마가 되죠? 1.2기압이 돼요. 자, 그러면 꼭지를 열었을 때 N2의 부분압은 0.4기압, 헬륨의 부분압은 1.2기압. 전체 압력은 얼마?
1.6이야. 그거 더하면 된다. 그거 알잖아, 그죠? 1.6이야. 자, 몰 분율. 자, 몰이 2대 6이라는 걸 알았어,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질소의 몰 분율 얼마라고 하면 돼? 8분의 2라고 하면 되지. 그죠? 8분의 2. 얘는 8분의 6이라고 하면 돼, 그죠? 오케이. 자, 정리. 자, 이거 정리하고 쉬세요. 정리하고 쉬세요. 잠시. 자, 정리 이쁘게 잘하고 쉬세요. 알겠어. 나이스.